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을 이렇게 철학과를 하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어떤 비방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양밥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또 가가 예물이죠. 집안마다 내려오는 어떤 내력의 어떤 악기를 물리치는 방법. 제가 어릴 때는 아버님하고 삼촌께서 그 머슴을 샀습니다. 그 소장농이 우리 천수닭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무 집에 일을 하고 오면은 때로는 살을 받아오기도 하고 깨를 받아오기도 하고 또 소금을 받아오기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참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먹거리를 또 이렇게 받아온 그런 기억이 있고, 또한 그 소장농 우리가 그 머슴의 대가 대신에 소를 우리가 필요할 때 한번 쓰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소금 자루를 아버님이 들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들고 와서 보면 또 집안에 이렇게 항상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 집집마다 뿌리죠. 또 습기 찬 데도 뿌리고, 또 초상에 갔다 오면 등에다가 뿌리고, 이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죠? 항상 또 우리가 뭡니까? 옛날에 그 애를 놓거나 아들을 놓고 하면 앞에 이렇게 새끼술이를 하죠. 거기다 뭐 고추, 그죠? 숯.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걸어서 악기를 물리친 그런 것을 아마 어르신네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대문 앞에 고추하고 수다하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걸 또 이렇게 뭐 집하고 엮어서 몇 가지를 악기에서 그 뭡니까? 솔잎이죠. 솔잎하고 이렇게 엮어서 악기를 물친 그러한 풍습 중에, 그래서 어떤 내 것이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종교 네 종교가 없듯이 내가 어떤 하는 방식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덕을 보면 뭐 그만이 아닌가. 또 네 것이 꼭 옳다 내 것이 옳다 맞다 안 맞다는 그렇게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 오늘 팔공쌤이 장갑을 꼈는 것은 혹시 오염이 들어갈까 이렇게 해서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옛날 히말리아 보면 그 소금 호수가 있죠. 거기서 소금을 캐서 그 소금을 짊어지고 그 말하고 그 뭡니까 또 산양하고 이런 데서 얹어서 그저 며칠을 보름씩 가서 식량하고 또 먹거리하고 바꿔온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그죠?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분들은 오로지 소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술록대를 몰고 다니는 유목민들 소금을 손에다 지켜서 술록을 먹이는 걸 봤습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안 먹으면 근기가 떨어져서 이 술록들이 달리지를 못하고 힘을 못 한대요. 그래서 소금을 계속 채소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채만 먹어서는. 그래서 술록들에게 소금을 먹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락도록 여러분의 영상이 있지만 제가 30년 동안 해온 또 스승님인데 배운 거, 또 옛날에 절간에 있을 때 스님에게서 배운 어떤 그런 비방입니다. 그래서 제 것이 꼭 옳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저는 지금까지 30년을 하면서 이 비방을 많은 손님들에게 가르쳐 드려서 많이 덕받다고 뭐 이것저 사고 저것 사고 인사치레를 많이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노하우를 여과 없이 오늘 다 보여드리려고, 시연까지 해드리려고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이 시연하는 방법까지도 오늘은 제대로 다 올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준비한 것은 이 창호지입니다. 창호지 4장하고 숯이 이렇게 참숯 4개입니다. 작은 거. 그러고 소금 이렇게 천일염이라 이랍니다. 천일염 한 바가지하고, 요것은 쑥입니다. 쑥을 가지고 왜 했냐? 쑥을 하면 소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독을 해야만이 이 안에 나쁜 기운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소독을 이렇게 해서 쑥을 태워서 안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가미를 하게 되면 쑥이 이 안에 나쁜 기운을 걸음마다 이렇게 해서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쑥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기운. 그래서 우리가 쑥덤을 아무리 이렇게 놔도 어떤 부작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쑥은 굉장히 악기를 물리치고 나쁜 기운을, 또 물론 이 안에서 고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릇들을 이렇게 소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소독이 이제 다 되겠죠. 이렇게 그릇마다 쑥을 태워서 1차 소독을 먼저 하는데, 꼭 그 실장갑이나 흰 장갑을 집에 있으면 이렇게 찌고 하시는 것이 오염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나쁜 기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그릇을 왜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냐면은, 보십시오.
만약에 음력으로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 청자가 좋습니다. 청자요. 청자. 예. 청자는 요 가까운 시장에서 보면 재래시장에 단지 파는데 보면 다 조금씩 이렇게 청자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 1, 2, 3월을 동쪽이요 청색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청색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띠든 간에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청색을 쓰시라. 청색 도자기를 쓰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때로 보시면은 음력 4, 5, 6월생일 때는 붉은색이나 이런 노란색 단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붉은색도 괜찮습니다. 붉은 단지도 되고, 노란색 단지도 됩니다. 그러면 음력 7, 8, 9월에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바로 흰색 도자기죠. 흰색이 없으니까 이 유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 유리 기운이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유리 어떤 그릇을 쓰는 게 도움이 되겠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정색입니다. 금정 항아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왜 네 가지를 준비했느냐? 자, 어떤 영상에 보시면 신발장 앞에, 예, 앞에만, 예, 두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신발장 앞에만 우리가 모든 것은 음양 대치가 있습니다. 집안에도 만약에 신발장 앞에서 기운이 들어왔다면은 그 기운을 잡아줄 그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발장인데 우리 안에 현관에 들어가서, 예, 아주 좀 이렇게 어둠침침한 데 놓는 게 좋습니다. 예. 어차피 소금이나 숯은 양기가 강해서 응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응기가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 두면은 내가 안쪽에 한 군데 꼭 들어와야만이 그 복을 잡아준다는 거죠. 기운을. 예, 양기의 기운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예, 청색 도자기. 4, 5, 6월, 음력 4, 5, 6월에 태어난 분들은 황색이나 붉은색 도자기. 또, 예, 7, 8, 9월에 태어난 분들은 바로, 예, 흰색이나 이런 유리병. 그죠?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바로 검은색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 숯을 이제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요 안에 하나를 이렇게 넣습니다. 요렇게 하나 넣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천진염을 장갑을 끼고 깨끗하게 이렇게, 예,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이고요. 이렇게 가득히 담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숯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숯은 약간의 높낮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예, 소금이 천일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혹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시험이 안 되거나 또 부부가 이별이 돼서 또 나갔다가 안 들어오신 분이나 사업이 안 돼서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쪼달리시는 분, 그죠? 누구나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난 뒤에 그 돈을 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예, 부자는, 예, 하늘이 내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운을 써서 부자가 이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부자가 되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해보시면 이것이 다 해봐야, 예, 그 집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마련을 해봐야 아마 돈이 1, 2만 원이면은 다 준비가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천일염도 이렇게 수포에 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소금 시연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숯은 왜 그러냐면, 숯도 몇 천대 고열에서 나오는 거죠. 이 소금도 고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햇빛에서 말랐다 식었다 말랐다 식었다 하면서 고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응기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주로 우리가 그 응기나 나쁜 탁한 기운은 어둠침침하고 축축하고 이런 곳에 많죠. 그래서 혹시, 예, 젖고 습한 데 놓을 때는 밑에 호일을 까십시오. 호일을 좀 깔고, 호일은 집집마다 다 있죠. 호일을 좀 까고 하면은 이 수맥이라든가 습한 기운을 차단을 좀 시켜줍니다.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소금은 가급적 가득 담는 게 좋습니다. 가급 이렇게, 예, 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가득 담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항아리를 만약에, 예,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중에서는, 자, 이 항상 대칭으로 놔야 되겠죠. 대칭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봄에 청색 항아리를 만약에 이 집안에 앞에 놓았다 하면은 이게 대칭이 바로 가을이 되겠죠.
봄에 반대는 가을입니다. 그렇죠. 흰색을 안쪽에 서쪽에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서쪽. 서쪽이. 이 가을은 바로 서쪽입니다. 봄은 동쪽이라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입구에 나왔다면은 이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항아리를 청색 항아리를 동쪽에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의 동쪽에다 이 항아리를 놓고 이러면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또 이 여름에 4, 5, 6월에 태어난 분들이 만약 이것을 우리 집 앞에 나왔다면 이제 황색 항아리를 놓았다 하면은 여름의 반대는 뭡니까? 겨울이 되겠죠. 이 검정 항아리를 북쪽에 집안의 북쪽에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항상 대칭이 되겠죠. 어느 집 이렇게 마주보고 대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기를 들어오는 거 좋은 복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은 이 현관에만 오면은 양기가 그쪽에서 강하게 해서 다 그런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양기도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몸이 기운이 너무 입고만 강해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함과 약함을 이렇게 대칭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을에 태어난 분들이 만약 이것을 현관에 놨다, 그죠? 하면은 또 이때 봄 항아리를 반대로 놔야 되겠죠. 또 그러고 겨울에 태어난 분들이 만약에 겨울에 음력으로 12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현관 앞에 놨다, 신발장 위에 놨다 하면은 바로 겨울에 반대는 여름이 되는 거죠. 여름 이렇게 노란 항아리나 붉은 항아리를 집안의 남쪽에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만약에 봄에 태어나신 분은 항아리를 신발장 앞에 놨다면은 집안의 동쪽에다 하나 놓으시고, 또 여름에 태어난 분들이 신발장 위에 하나 놨다면은 바로 집안의 남쪽에, 집안의 어느 구석이든 남쪽에 항아리를 하나 두시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집안의 현관에 나왔다면은 집안의 서쪽에 하나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죠? 또 이렇게 문 앞에 나온 분이 만약에 또 하나 나왔다. 그럼 겨울에 태어난 분들이 현관에 나왔다면은 저 집안의 북쪽에 하나, 거기서 대칭되는 쪽으로 항상 반대편에 하나를 넣어서 서로 대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기가 들어와서 복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있는 복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에 덮을 때는 꼭 창호지로 이렇게 덮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 기운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밀봉을 시거나 비닐을 쓰게 되면 밀봉이 되면 이 기운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창모지를 쓰는 게, 창모지는 숨을 쉬죠. 한지 말입니다. 한지를 써서 이렇게 위에다가 밀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시면은 이제 이 한지는 숨을 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지는 숨을 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지를 해서 이렇게 하시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 주시면 안에서 충분히 항아리는 이렇게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현관에 하나, 반대편에 하나, 그죠? 봄에 태어난 분들은 현관에 놓고, 그죠? 바로 서쪽에 하나 놓고,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현관에 놓고 북쪽에 하나 놓고, 또 가을에 7, 8, 9월은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현관에 놓고 서쪽에 하나 놓고, 또 겨울에 음력 10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은 현관에 하나 놓고 북쪽에 하나 놓고 이렇게 항상 집안에 대칭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두시면은 바로 바로 그 기운을 잡아주고 그 양기가 들어와서 기운을 받기도 하지만 안에서 잡아주니까 나가지를 못한다. 그런 이렇게 항상 우리 이 사조학은 항상 반대를 쓰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해묘미 이렇게 보면 뭡니까? 항상 4개월 차이로 반대로 쓰는 거죠. 이 노수를 뭡니까? 범띠, 말띠, 개띠죠. 여기서 보면 4개월 차이라는 거죠. 4개월은 반대의 또 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몸이 목금, 이 노술, 화국.
사유축 근국, 신자진 수극입니다. 보면은 다 4달씩 되어 있는 거죠. 4달은 정반대의 계절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또 밀봉을, 여름 기운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밀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밀봉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집안에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죠. 여기도. 자, 이거는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이죠. 바로 흰 단지나 백색 단지를 이렇게 유리 단지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얹어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돌 같은 거 이런 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씻어서 이런 색깔 있게 이렇게 올려놔서도 예쁘게 이렇게 모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집안에 예쁘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철학관이니까요. 이렇게 좀 다르게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름생이라서 이렇게 해서 자, 이 뚜껑을 닫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안에 손님이 많이 들어오면 복을 지으라고 이렇게 해서 달마 대사님을 이렇게 안쪽으로 제인대 보도록 안쪽으로 복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위에 뒤에 보면 보찜을 짊어졌었죠. 그래서 가득히 이렇게 우리가 보시를 많이 받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저는 여름생이니까 바로 이게 북쪽에다가 이렇게 입구에 하나 있고 북쪽에 이렇게 하나 두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음력 1, 2, 3월생들은 바로 봄이죠. 청색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청색 항아리를 썼고요. 음력 4, 5, 6월생은 여름생이니까 붉은색 항아리나 노란색 항아리를 썼습니다. 음력 7, 8, 9월생들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아이보리색이나 흰색을 쓰시면 됩니다. 또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바로 검정 하늘 항아리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녀 출산이 안 되거나 또 뭐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집에서 외도가 많이 생기거나 애들이 취업이 안 되거나 또 돈 손소리 자꾸 나가서 돈이 안 모인다든가 그죠? 또 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이 잘 낫지를 않는 사람 그죠? 또 부부간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 또 큰 병이 걸려서 잘 낫지가 않는 사람 그죠? 여러 가지 또 나갔던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 또 사업을 하는데 뭔가 참 지지부진해서 무엇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분들 여러 가지 각기각층의 사람마다 애로사항이 있죠. 또 신랑이 나가서 뭐 이렇게 별걸 하고 있는데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 이런 분이 이렇게 해보시면은 올 초에는 준비할 것은 바로 이제 이 쑥입니다. 쑥하고 천일염하고 그죠? 그릇은 내 필요한 대로 자 봄에 태어난 분들은 청색,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노란색이나 붉은색,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그죠?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이렇게 검정색이나 검정색 비슷한 그죠? 짙은 색이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올겨울 참 올 초에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누가 이 시연을 찾고 돌려보시고 한 분이 이렇게 분명히 흰 장갑을 끼시고 쑥을 좀 구해서 안에다가 소독을 하시고 그래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숯을 안에 넣는 것은 숯도 고열해서 만들어지고 소금도 고열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나쁜 기운을 우리가 귀신이나 음의 기운은 전부 차요. 음은 찹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열이죠. 고열을 반대해서 대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열에서 나온 것은 숯도 쓰고 이렇게 소금도 쓰는 겁니다. 그래 놓으면은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집안에 나쁜 기운이 정화가 돼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고 또 애로사항이나 나도 아픈 분이라든가 부부간에 별거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특히 이 소금은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셔서 집안에 꼭 대칭 2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혹시 또 주변에 애들이나 또 사이나 이렇게 어려운 집이 있으면 이렇게 큰 도움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 소금은 이렇게 숯을 넣어 놓으면 잘 이렇게 엉겨지지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엉겨지면 보통 100일 기준으로 사절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4번 정도 소금은 갈아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고 집집마다
부자 되시고 큰 복을 누리시면 하는 마음 간절한 뜻에서 오늘 직접 시연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팔봉쌤이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행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